2019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뒀다. 소득 격차를 줄였다. 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해서 되겠냐? 하지 마라. 이게 바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던 세력들의 주장이었는데, 이제 지표,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지요. 네. 소득 격차가 줄었다.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줄었다.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게 왜 필요하느냐? 더 설명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를 깨는 것은 위화감입니다. 네.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함이 대를 이어서 지속된다면은, 그 사회는, 불평등의 사회로 가야 되겠죠. 부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부를 쌓았는데, 아니 자기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해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왜 우리한테 10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지금 재벌 2세, 3세, 4세 얘네들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그 부를 쥐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려면은 세습하면 안 되지. 부와 권력을. 그렇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실질적인 평등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회, 과정의 공정은 기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소득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회에 공정의 문제, 공평의 문제가 흔들리는 순간에는 그 사회 공동체가 지탱하기 어려워요. 예. 조국 전 장관 딸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들 입에서 나경원 아들 딸 입시 문제 이 얘기가 나온 거 보셨어요? 거의 안 하지. 심지어 언론까지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조국 장관 문제,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 그러면 우리 조선중앙 조국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왔던 조선중앙이, 그러면 이제 불평등의 문제를 이제 앞으로 거론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 쥐들이 이 불평등 사회 속의 최대 수혜자인데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조국 사퇴하라고, 그 목적에서 한 거지 뭐. 그러니까 걔네들 얘기는 조금도 귀담아 들을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문재인 정부 소득 격차 줄었다 소식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은, 저는 적어도 우리 사회의 혐오의 문제에 관한 정말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눈을 갖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3쇄까지 찍은 거 보니까 허투루 책을 쓴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광고 만나보도록 하죠.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사전, 문화교양사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문화교양사전. 네. 어디 갔냐? 예.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중에서 문화교양사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모임에서 직장 동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가십성 연예기사나 남 스캔들이나 상사 뒷담화, 영양가 없는 잡담, 이런 거 혹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복잡다단한 세상사.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복잡하고 어려워서 엄두가 잘 안 나지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공부할 시간과 또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할 시간과 여력이 없으시다면 잘난 척 시리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문화교양 사전에 가볍지만 제법 쓸만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갖가지 담론들,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중점으로 담았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언제 어디서든 잘난 척하기 딱입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문화교양사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문화교양사전,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많은 분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용민 TV에서 본 시사교양 음식 얘기한다고 레드연님. 아유, 그래요. 정말. 이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김용민 TV 통해서 내 머리, 두뇌가 살쪄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용민의 책, 혐오를 혐오하다. 이거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레드연님 벌써 7권 사셨어요. 그래서 책 한 권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무려 7배나 이렇게 터득하셨어요. 예. 자, 첫 뉴스 바로 그겁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이게 뭐냐? 균등화 시장 소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균등화 시장 소득, 이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으로 구성돼서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균등화 시장 소득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은 뭐냐? 균등화 시장 소득에 균등화 시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 네. 이게 바로 균등화 시장 소득이죠. 여기서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하고 공적 이전 지출을 뺀 소득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이제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하고요. 공적 이전 지출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즉 공적 이전 소득과 공적 이전 지출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균등화 시장 소득 그리고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의 차이 정도는 이 정부의 소득 분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등화 시장 소득은 한마디로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소득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은 지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더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혹은 뭐 이런저런 연금 통해서 이제 소득이 생기는 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 그걸 다 합친 겁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아마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기본소득도 여기 포함되겠죠. 자,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도표 보고 계시죠? 2015년에는 4.46, 2016년에 4.81, 2017년에 5.18, 2018년에 5.52까지 올랐다가 올해 5.37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이 복잡해요. 네. 자,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이다. 그렇다면 5.37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소득 분배가 불균등 상태가 꺾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이런 분배 정책 때문에 상하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습니다. 여러분, 기사 한번 볼까요? 올해 3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그러니까 이제 1분이라고 하죠.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을 딱 줄 세워요. 그래서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제 소득이 이제 많기로는 80등에서 100등. 그러니까 소득이 적기로는 1등에서 20등. 이 사람들은 이제 1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소득 상위 20%. 돈 많이 벌기로는 1등에서 20등. 네.
돈 적게 벌기로는 80등에서 100등. 이분들도 5분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1분위의 가구 소득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서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영업 부진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뒤에 가서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기획재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분배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 사회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해서 조선중앙은 이렇게 놀리겠죠. 응? 아니, 그 정부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거 좋아. 근데 그렇게 해서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면 어떡해? 아니, 그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야,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큼이라도 노력했냐? 지난 정부에서? 봐봐. 점점 늘어났어요.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를 썼어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정부가 그 나머지는 노력 안 하느냐? 그냥 정부 재정만 투여하고 혹은 연금 늘려가지고 그런 자기 노동 이외의 소득을 늘리게 해준 것 말고 뭐 또 한 게 있느냐? 있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그렇고요. 또한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불만이 많긴 하지만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을 잡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유인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같은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소득까지 도입하면은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 줄어들 텐데, 레드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이래야 됩니다. 노력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상하위 소득 격차를 줄였다는 거죠. 줄여도 큰 폭으로 줄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 2018년을 기점으로 이게 하향세가 된다면은, 그래서 상하위 소득 격차가 많이 좁혀지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희하고 김춘삼하고 같아지겠어요?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 상향 평준화를 하자는 얘기인데, 네. 한겨레가 모처럼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하위 소득 격차가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면에서 어느 정도 좁혀졌다 하더라도, 그 이제 서로의 어떤 격차가 좁혀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완성된 모델은 아니다. 예. 한겨레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 있다. 그렇죠. 복지 정책으로 사실상 1분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 건데, 노동의 대가로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어요? 예? 정부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줬는데, 만약에 정부의 재정이 구멍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줬던 걸 뺏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분위의 소득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거라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박근혜 이명박 때는 어땠습니까? 이런 게 있었나요? 자,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지난해 3분기보다 19.1% 증가했다. 공적 이전 소득은 가구 소득의 절반을
차지한다. 가구 소득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많았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노동의 대가, 노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공적 이전 소득이 가구 소득의 무려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노력을 한 건데 정부가 잘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야 언제까지 정부가 이렇게 저소득층 소득 증가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정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찔끔 도와주는 겁니다. 왜? 온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사실 저소득층의 삶이 크게 개선되거나 하는 지표상으로야 의미가 있죠. 소득 격차가 줄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어떤 발전 혹은 개선 이것까지 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결의 사설인데 일분위가 일에서 버는 소득은 여전히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분위의 근로소득은 6.5% 감소하고 사업소득은 11.3% 증가했는데 이 근로소득이 뭐예요? 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소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소득은 물론 이것도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벌어들인 소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앉아서 버는 그런 속성이 더 강하죠. 사업소득은 11.3% 증가했는데 통계청은 경기 부진 탓에 자영업자 가구가 소득이 줄거나 아예 장사를 접어서 1분위로 내려앉고 그래 1분위면은 가장 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말하는 건데 근로자 가구가 2분위로 밀려서 올라간 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도 있었군요. 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 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야, 추이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또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냐? 하도 그냥 소득 주도 성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러는 판이어서 그 차원에서 설득한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타났잖아. 아쉬운 점 분명히 있지. 소득은 복지정책으로 지원받는 소득과 일에서 버는 소득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에서 버는 소득이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두 축이 함께 작동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요.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뭐가 대안이냐? 일에서 버는 소득이 증가하려면 무엇보다도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다. 하나만 한 소리죠. 안 했어요 그동안?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안 했습니까? 이 기업들 말이죠. 무슨 대통령만 만나면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엄청난 고용 창출을 하겠다. 말로는 그래. 그래서 정부가 그걸 믿고 기업들 여러 가지로 규제 풀어주고 뒷받침해주고. 근데 뭐야? 그때면 딱 입 딱 씻고. 이거 안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국영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 국영화가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죠. 국영기업이 많은 게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렇게 민간 기업이 제 할 일을 못한다. 그럼 국영기업이라도 만들어야지. 국영기업 만들어가지고 국공영 운영 시스템이 갖는 한계도 있습니다. 워낙에도 관료적인 구조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회의 균등성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발탁되지 못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잘 뽑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효율을 내고 성과를 내고 한다면은 민간 기업도 긴장하지 않겠어요. 좋은 인재가 다 국공영 회사로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기승전 국영화. 그렇습니다. 아니 민간이 저렇게 할 일 안 하면은 국영화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국영기업을 많이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 한다. 유원상님,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인천공항을 못 팔아먹어서 잠을 못 이뤘다는 명박.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까? 그런 악마들은 다시는 대통령 시키면 안 됩니다. 예? 나라의 곳간을 풀어가지고 지들 이속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거 성과 났잖아요. 더 열심히 복지 정책 확대하고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면 국가가 만들면 됩니다. 국가가 만들면 돼요. 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눈팅님 건설 부양 없이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이건 정말 보십시오. 여기 MSG를 친 게 있어요? MSG 친 게 있냐 이거요. 뭐 건설 연기 MSG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미료를 쳤을 때 맛은 좋지. 당장 맛은 좋은데 건강에는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폈는데 당장은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결국 그게 나중에 국가 재정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공화의 가치가 흔들리는 그런 식의 정책은 좀 지양돼야 할 텐데, 예. 그래요. 땡겨 쓰는 정책 지양했죠. 하이드님 말씀.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예. 국영화 어때요? 좋은데. 예, 국영화. 아니, 말을 안 들으면 민간이 일을 안 하고 나는 덜어는 이런 자들도 있다고 봅니다. 정권 망해라. 어? 우리를 감옥 안 보내는 정권 들어서라. 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뭐 걔들 도와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걔들 패고 뭐 목 조르고 그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